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랩 석사과정 이현이고, 오늘 세미나에서는 LLM for Computer Vision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뭔가 논문 하나만 잡고 그렇게 하는 세미나 방식이 좀 아니라서, 네, 좀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LLM이 어떻게 컴퓨터 비전에 쓰였는지 그런 걸 좀 어프로치 같은 걸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일단 LLM 캐퍼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CVPR 23년도에 나왔던 퍼블리케이션 된 페이퍼나 아니면 워크숍에서 소개됐던 아직 온고잉 리서치나 아카이빙 된 페이퍼들 위주로 LLM을 컴퓨터 비전에 레버리지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LLM 캐퍼빌리티입니다. 그래서 LLM이 지금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보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뭐 여러분 많이 쓰신 챗GPT나 GPT-3, GPT-4 같은 텍스트 베이스드 연구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그거를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까지 같이 입력으로 받아서 확장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미나에서는 이 앞쪽에 있는 텍스트 베이스드 랭귀지 모델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PT-4가 사실 이미지까지 인풋이 된다는데 저희가 쓸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가 이렇게 원형으로 있다고 했을 때, 랭귀지 모델 다 좀 못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언더스탠딩은 조금 못합니다. 이거는 CPR의 최혜진 교수님 그 키노트에서 갖고 온 건데, 예를 들어서 LLM 같은 경우 세 자릿수 곱셈 정확도가 59%밖에 안 돼요. 네 자릿수는 4%고, 다섯 자릿수 곱셈은 0%입니다. 다섯 자릿수 곱셈은 저희가 해도 정확도가 거의 90%는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커먼 센스가 없다는 얘기인데, 5개 옷을 말리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30개 옷을 말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라고 AI, 이 챗GPT, GPT-4한테 물어봤을 때 30시간이 걸린다고 대답을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30개 옷을 한꺼번에 말리면은 똑같이 5시간이 걸리거든요. 혹은 뭐, 영향을 좀 줘서 6시간, 7시간 걸릴 수 있겠지만, 30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옷을 말리는 행위에 대한 커먼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저게 내부적으로 연산이 수행될 때 되게 여러 가지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컴포지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 컴포지션 어빌리티가 LLM이 또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컴포지셔널리티가 부족하고 이런 커먼 센스도 없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그냥 언더스탠딩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런 데서 좀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큰 모델이 이거를 이제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GPT-5, 6, 7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은 결국 걔네들이 이런 문제를 다 풀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키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언더스탠딩이나 커먼 센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런 태스크 스페시픽한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랭귀지 모델의 트랜스포머 구조가 어떤 매직 키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뭐 그래프 스트럭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얼터너티브 패스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편 이제 LLM이 잘하는 건 뭐냐면 제너레이션은 좀 잘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 가지고 다들 해보셨겠지만 라이팅하고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잘하고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 보면은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하죠. 저는 절대로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너레이션 쪽 캐퍼빌리티를 정리를 좀 해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텍스트로 되는 건 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GPT-4 가지고.
적절한 프롬프트랑 인스트럭션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의 컨셉이나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디스크립션 같은 그 텍스트나 워드, 센텐스 레벨 센트릭한 것들을 디스크립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좀 또 못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데 쓰는 언어 기저에 있는 뭐 문화라든지 커먼 센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언어 자체의 표상만 잘 캡처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보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제너레이션은 좀 잘하고 언더스탠딩 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휴먼 인텔리전스는 더 많은 나머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좀 부차적인 부사들을 좀 추가할 필요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제너레이션을 좀 잘하고 언더스탠딩을 좀 못한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LLM 캐퍼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LLM을 어떻게 레버리지해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응용을 했는지 그걸 이제 CEPR 23년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CEPR은 다 같이 저 연구를 다 갔다 왔는데요. 되게 많은 페이퍼들이 LLM을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스트 페이퍼 비주얼 프로그래밍도 GPT-3를 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4개의 관련된 이제 페이퍼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이 중에 3개는 퍼블리케이션 된 거고 하나는 아카이빙만 된 영입니다. 총 이렇게 4개를 볼 건데 첫 번째 2개는 이제 LLM을 활용해서 어떤 비전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인디칭한 그런 연구에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LLM을 활용해서 컴퓨터 비전 태스크를 푸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를 볼 거고 이게 아까 봤던 그 베스트 페이퍼 받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연구 네 번째는 LLM을 활용해서 어떤 생성된 이미지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새로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 거고요. 네 개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접근한 방식과 컨셉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살펴본 저희 LLM의 캐퍼빌리티를 좀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들으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입니다. 첫 논문은 Teaching Structure Vision and Language Concept to Vision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이고 이거의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VL 모델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또 오브젝트에 너무 바이어스되게 센트릭 집중을 해서 오브젝트 간의 관계나 오브젝트의 어떤 어트리뷰트나 스테이트를 무시한다는 문제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걸 VL 모델로 해서 쿼리로 해서 이제 어떤 시뮬레이트 스코어를 매제해봤을 때 캐스티노 체어랑 쉐어 시드 오너 캣이랑 어큐시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 이 밑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미지랑도 맞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캣이랑 체어가 있으니까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은 못 잡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얘는 그레이 캣인데 블랙 캣으로 해도 스코어가 높게 나오죠. 이것도 어떤 캣에 대한 칼라라는 어트리뷰트를 못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VL 모델의 다양한 캐퍼빌리티를 이제 저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죠? 네,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SVLC라는 벤치마크를 새로 제시하는데 이게 뭐 스트럭처 비전의 랭귀지 컨셉이라는 벤치마크인데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이런 뭐 VL 모델들 평가할 때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가 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파지티브 샘플하고 네거티브 샘플 하나에서 평가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을 기존에 있던 캡션에 컬러나 매트리얼, 액션, 사이즈 같은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클립을 그 벤치마크에다가 이제 평가를 이밸류에이션 한 건데 여기 O라고 되어 있는 게 오브젝트 관련된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클립이 오브젝트 관련된 거 좀 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A가 어트리뷰트 관련된 거고 R이 릴레이션십 관련된 건데 그런 거는 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저런 클립이 사용하는 VL 스페이스를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인리칭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캡션을 LLM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클립 같은 걸 학습할 때는 이미지랑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 뭐 n개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데 사실 이 네거티브 페어들은 이미지랑 아예 릴레이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wo happy score는 뭐 이거랑 아예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떤 그 사이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인터폴레이션 된 값들을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슈를 랭귀지 모델을 써서 이 주어진 포지티브 페어 하나랑 비슷한 어떤 포지티브 페어 하나 또 만듭니다. Near a plant, a gray cat, seen on a plastic chair. 하나 만들고 사실 랭귀지 모델은 이런 거 엄청 잘하거든요. 있는 걸 리프레이즈 해라 이런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페어도 만들어줍니다. 네거티브 페어는 a gray cat seen on the top of the wooden chair. 플라스틱에서 우든으로만 바꿨죠.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만 바꾼다는 이런 것도 랭귀지 모델에 인스트럭션 주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그레이를 루비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던 얘네가 잘 못하는 릴레이션십이나 어트리뷰트 같은 거를 잘 잡을 수 있게 랭귀지 모델로 네거티브 캡션들을 생성해서 같이 컨트라스트 러닝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제안한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좋았다. 이게 논문입니다. 네. 앞에 항상 하는 이 샘플들이 그냥 하드 네거티브를 만드는 그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맞죠. 그냥 네거티브보다는 하드 네거티브를 LLM으로 만들겠다 이거. 네, 그렇죠. 저 LLM으로 생성된 네거티브들의 세니티 책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보시냐? 저게 뭐 실제로 하드 네거티브일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생성된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인스트럭션을 거의 룰 베이스 가깝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트리뷰트를 파싱을 먼저 다 해가지고 플라스틱, 그레이, 캣 이런 식으로 다 찢은 다음에 그거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리플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라 해야 되지? 아예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잘 안 나오게 그런 식으로 단어만 리플레이스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오브젝트 셋을 그냥 사전에 만들어 놓고 랜덤하게 갈아 끼워도 되는 것 같은데 LLM을 뭔가 저는 LLM으로 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단어 단위로 갈아 끼울 거면 그냥 뭔가 미리 정의된 샌드에서 갈아 낀다든지 해도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디테일하게 안 읽어봐서 아마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 컨셉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우등으로 바꿀 때 우리가 뭐 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형용사를 여러 개를 정해놓고 그냥 랜덤하게 어사인하는 방식으로도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LLM을 쓰면 좋은 거는 저 플라스틱 체어라는 걸 주고 인스트럭션만 주면은 사실 저희가 그런 보캐블러리 셋을 만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이거 마저 하고 네. 왜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캡션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 각 셋마다 필요한 보캐블러리 셋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그런 것들 LLM이 알아서 해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거티브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오브젝트와 어트리뷰트를 무조건 포함한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냥 리프레이즈, 그, 시멘틱한 미닝을 유지한 상태로 리프레이즈 해라.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메서드는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잠시 다른 얘기인데 아마 질문 뒤에서는 잘 들릴 거라서 질문 만약에 하면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논문은 Running Video Representation from Language Model입니다. 앞에 있는 게 어떤 VL 레프레젠테이션의 이미지 쪽을 다뤘다면 얘는
똑같이 VL 리프레젠테이션을 인리칭 할 건데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비디오를 가지고 VL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 걸 보면은 그 비디오가 쭉 시퀀스가 있고 거기에 되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이 스팔스하게 어노테이션된 뭐처럼 look around the open space, 뭐 operate the phone 이런 식으로 되게 스팔스하게 어노테이션된 캡션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피치 같은 거를 그냥 ASR을 써서 어느 억실러리한 텍스트 큐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가 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둘 다 문제가 있죠. 이게 라벨 자체가 스팔스한 문제가 있고 비디오는 시퀀스는 되게 댄스한데 그리고 이 ASR을 썼을 때는 그 스피치 자체가 어떤 씬과의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좀 위클리 얼라인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저 각 시퀀스에다가 그렇게 댄스하게 캡처링을 다 잡니다. 또 다른 걸 내레이터라고 하는데 내레이션 같이 단다고 해서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했다. 이게 전체 논문의 꼴이고 그래서 내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사실 알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내레이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냥 이제 비디오 인코더, 텍스트 디코더는 이제 LLM 같은 걸 쓰고요. 비디오 인코더도 좀 비디오에 프리트레인된 걸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갖고 와서 기존에 저희가 이 앞에서 썼던 이 스팔스한 이 비디오 캡션 페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막 하고 학습이 다 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했던 다른 프레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인퍼런스를 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댄스한 캡션을 만들어내고요. 예시를 좀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비디오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기존에 있던 캡션은 뭐 세퍼레이터 야한인데 이 학습된 내레이터로 프레임 단위로 좀 인퍼런스를 하면은 stretch the thread with 뭐 both hand, pull out the yarn with her right hand 이런 식으로 되게 비주얼 어웨어하고 댄스한 캡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왜 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떤 스트럭처에 있는 디코더의 LLM의 그런 프라이드 올리지널 캐퍼빌리티 그리고 비디오 인코더가 갖고 있는 또 캐퍼빌리티 때문에 스파스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도 인프런스 때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논문에 있는 거니까 좀 체리피킹을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학습을 했더니 뭐 많은 비디오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토탈을 찍었다. 네네. 비디오에서 프레임 말고 중간에도 비싸게 레이블이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거를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캡셔닝을 레이블링을 할 때 뭐 어떤 간격으로 했냐인데 제가 논문에서 봤을 때는 그 시멘틱하게 장면이 변하는 데를 좀 해가지고 되게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벌을 딱딱 줘가지고. 시뮬레이션 중간에 네. LLM 다른 측면에 나올 걸 미리 알아서 이거를 위해서 뭐 형 그런 식으로 해설하는 걸 아. 알고 있는지 제가 논문을 다 읽어본 게 아니라서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좀 인터벌을 두고 캡션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엔 랭귀지만 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뭔가 인터폴레이션 하게 시켜도 제 생각에 꽤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여기서 썼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만약 없다면은 좀 괜찮은 디렉션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소타 찍었다 이 얘기고. 네, 세 번째 논문은 베스트 페이퍼 받은 Visual Programming Solving Computer Vision Task by Generating and Executing Code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베스트 페이퍼니까 보셨겠지만 이미지가 주어지고 어떤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Replace the desert with the lush green grass라고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은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익스큐션해서 아웃풋까지 되는 그런 게 이 논문의 컨셉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펑션들을 다
콜해서 쓰는 건데 그 펑션들은 이제 저희 이미 엄청 잘 되는 그런 모델들이나 모듈들이 허깅 페이스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쓴다고 지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저 인스트럭션을 같이 이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만 좀 보면 되겠죠. 코드 이제 GPT-3로 생성을 하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 없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인스트럭션을 뭐 replace the BMW with an Audi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프로그래밍을 해라 이러면은 GPT-3는 이 프라이어 노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성하지 못할 겁니다. 뭐 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는 거죠. 인컨텍스트 러닝은 예시를 몇 개 주는 거예요. hide the face, or blockage, P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줬을 때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잘 함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GPT-3의 어떤 인컨텍스트 러닝 캐퍼빌리티를 활용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네 번째네. 네 번째 논문은 아카이빙된 페이퍼고 아마 ICCB 서미션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 티바라는 논문이고 저렇게 생성된 이미지 요새 CSS 이미지가 엄청 많은데 저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평가하는 매트릭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LLM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거 피겨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이랑 2.1 버전을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잘하는지. 그래서 input 텍스트가 person sitting on a horse in a air over the gate in a dress with people and tree in the background라는 어떤 텍스트 인풋이 있었을 때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 딱 봤을 때 2.1이 좀 더 텍스트를 반영해서 잘 생성했네 아는데 이걸 어떤 기존에 있던 클립 스코어나 FID 스코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좀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그 텍스트 인풋을 가지고 question answer 페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animal 이런 식으로 혹은 is there a gate is the horse in a air 이런 식으로 저 텍스트가 만족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질의응답식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이제 GPT-3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프더쉘프 VQA 모델들을 사용해서 얘를 그냥 정답을 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답률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해서 매트릭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파인 그레인하고 어크레이트하고 인터프리터블하다라고 조사들은 이제 주장합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도 되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납득이 돼서. 그래서 밑에 클립 스코어 기존에 쓰던 클립이나 스파이스 스코어랑 이제 비교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지만 좀 보면 되겠죠. 질문 답변을. 그래서 보면은 텍스트 인풋이 an empty bedroom with flat screen TV sitting on dresser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인풋이 주어졌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 모델을 평가해보고 싶은 거죠, 저희는. 이거 가지고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만 가지고 GPT-3에 태워가지고 퀘스천에서 페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QA 페어를 여러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블립 같은 이제 VQA 모델을 써서 이 생성된 이미지랑 퀘스천 페어를 받아서 앤서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랑 스코어를 매절해가지고 이 매트릭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방금 저 논문에 그러면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은 자체적인 건 딱히 없는 건가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아마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거 QA 페어 같은 거 필터링하고 이런 게 아마 좀 레이버 에피션트 하지 않았을까. 크리테리아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랑 벤치마크를 제시한 게 컨트리뷰션입니다.
뭐 모델 같은 건 없죠. 사실 베스트 페이퍼 받은 비주얼 프로그래밍도 뭐 아키텍처적인 거나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은 없거든요.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거지. 네. 그래서 사실 네네. 아까 처음에 할 때 브라운스 트루스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브라운스 트루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랭귀지 모델로 다 만들고 보면 필터드라고 하잖아요. 저걸 아마 논문 디테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세니티를 체크를 할 거예요. 맞는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필터링 크리테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밸리드한 QA 페어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때까지 4개 페이퍼를 이제 LLM을 활용한 페이퍼들을 살펴봤고 첫 번째 2개는 이제 VR 리프레젠테이션을 인리칭 하는 거였고 이미지랑 비디오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나 보면은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제너레이팅 해갖고 어그멘트된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제너레이팅 해서 VR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인리칭 했고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어떤 비주얼 프로그램이랑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고 네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QA 페어를 생성을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을 새로 프로포즈를 한 거죠. 벤치마크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캐퍼빌리티 중에 잘하는 제너레이션들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서 특히 그 제너레이션 중에서도 어떤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뭐 코드를 만드는 거라든지 퀘스천 앤서 페어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쪽에 캐퍼빌리티를 잘 활용해서 각각 서로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전 한 10년 동안 AI 필드에서 되게 많은 태스크들이 이제 좋은 성능을 많이 끌어올리고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 에디팅, 캡셔닝 뭐 등등등. 그래서 잠시만요.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마지막 벤치마크에서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이제 매트릭스 스코어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샘플마다 퀘스천이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VQA 모델을 예를 들어서 하나로 픽스를 하면은 뭐 그런 QA 페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오고 쉬운 건 또 되게 높게 나와버리면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논문에 그게 있는지 제가 엄청 디테일까지 본 건 아니라서 논문에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2가지 모델만 비교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나? 네,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생각도 들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LLM 같은 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QA 페어 같은 거의 난이도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는 좀 힘든 것 같거든요. 앰비규티가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과 관련해서 음. 사실 그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물론 그 텍스트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잘 담고 있는지도 랭귀지적인 컴포넌트고 말이 약간 공중에 있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이런 모델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모델 텍스트 이미지 모델의 핵심은 그것 플러스 텍스트적 어트리뷰트 플러스 이게 뭐 예를 들어 리얼 이미지 같은지 혹은 이게 이 스타일 뭐 광고 스타일이라고 하셨으면 그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평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과 그다음 기존에 뭔가 사람들이 그냥 유저 스터디처럼 하는 그런 스타일들, 비주얼적인 어트리뷰트 평가하는 게 동시에 되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에도 이제 1.5랑 2.1 이미지 정확히 비교하는데
사실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 같다고 했는데 1.5가 만드는 경우도 있는 음. 그런 게 좀 아직은 이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VQA를 쓰니까 제 생각에 질문에다가 뭐 이게 방구 스타일이냐?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혹은 그 각각 뭐 어떤 비주얼 시멘틱한 정보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 플레저블 하냐 이런 것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컴플리멘트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잘 되어 온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되게 많은 프로블럼 솔버들을 저희가 갖고 있다. 오픈소스로 풀린. 그래서 이거를 모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문제가 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피겨아웃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태스크를 정의하고, 그거를 위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10년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잘 개발된 어떤 모듈들의 캐퍼빌리티를 레버리징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예시들을 좀 보면은 티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LM이나 VQA 모듈들을 이제 유틸라이즈해서 새로운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을 빌드했고, 이제 베스트 페이퍼 받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모듈들을 인코퍼레이트해서 새로운 어떤 리서치 디렉션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LLM 같은 걸 써서 데이터 디스프레션을 좀 어그멘테이션 해서 유치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앞에 두 논문들도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뭐 LLM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캐퍼빌리티는 되게 좀 유스풀한 것 같고, 특히 어떤 오브젝트나 어트리뷰트, 컨셉 릴레이션십과 관련된 디스크립션에 관련해서는 좀 유스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게 좀 있다. 특히나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본인들 연구에 아니면 앞으로의 연구에 응용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 앞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 있던 모델을 좀 인핸스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태스크나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을 빌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LLM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뭐 지금 교수님께서 최근에 올려주셨던 텍스트 투 비디오 같은 그런 모듈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듈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모듈들이 되게 유독 잘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 거,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